여러분 휴대폰 연락처에 몇 명 저장돼 있으세요? 뭐 한 200명? 아니면 뭐 한 500명? 1000명?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밤 당장 살려달라고 전화하면 몇 명이나 달려올까요? 여러분 저는요 변호사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뭐 살인사건, 사기사건, 뭐 횡령, 배임, 이혼, 상속 사건은 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 것은 돈이 아니거든요. 진짜 무너뜨린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반대도 봤거든요.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도 또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지금 곁에 남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년 전에요 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한 50대 정도가 됐고요 20년 동안 회사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직원 한 100명 넘었어요. 매출도 되게 좋았거든요. 골프 약속은 한 달 내내 있었던 것 같고요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반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었습니다. 거래처는 등을 돌려버렸고요. 그리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고요. 직원들은 하나 둘씩 회사를 떠났습니다. 대표실에는 그분 혼자 있어요. 상담이 끝날 무렵에요 제가 한번 그 대표님께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지금 대표님 몇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대표님이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봤어요. 한 1분쯤 흘렀을까요?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3명 정도 됩니다 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에요. 새벽 6시에 김밥을 사준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회사 문을 닫던 날에요 휴대전화가 정말 많이 울렸다고 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대표님 사람이 많았었네요. 근데 대표님 웃으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 참 씁쓸했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그 전화 전부 돈 받을 사람들 전화였습니다 라고요. 평소에는요 형님 하면서 술 사주던 사람, 뭐 또 골프 치던 사람, 같이 여행 가던 사람 모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새벽 6시쯤에 초인종이 울렸다고 합니다. 문을 열었더니요 3년 지기 친구가 왔었다고 합니다. 손에는요 편의점 김밥 2줄을 들고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야 밥 먹자. 뭐 이거 말고는 다른 말도 안 했다고 해요. 회사 얘기도 안 했대요. 그리고 돈 얘기도 안 했대요. 뭐 위로도 안 했대요.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서 김밥만 그냥 조용히 먹었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는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대표님이 저를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그 김밥 2줄이 저를 살렸습니다 라고요. 그때요 저도 깨달았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요 뭐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은요 힘들 때도 평소처럼 대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회의실에서 혼자 반대한 사람이었대요. 회사가 잘 될 때였대요. 50억짜리 투자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회의실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번에 진짜 대박입니다. 안 하면 손해입니다. 대다수의 임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기분이 아주 좋았대요. 근데요 회의실 맨 끝에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된 젊은 팀장이 손을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회의실이 그때 조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답니다. 대표님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요. 그때 당시에요 그 대표님은 표정이 굳었다고 해요. 그리고 회의 끝나고 따로 불렀다고 합니다. 왜 혼자 반대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기분보다 회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라고요. 근데 결국엔요 대표님은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리고 8개월 뒤에요 그 투자 하나로 회사는 휘청였다고 합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을 봤고요.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대표님은 그 팀장을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과를 하려고 불렀대요. 그 팀장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이 한마디만 했다고 해요. 대표님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요 대부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읽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월급이 끊겨도 출근하는 직원이었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서요 급여가 밀렸었대요. 한 달, 2달 지나면서 직원들이 점점 떠났다고 합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늘 같은 자리에 한 직원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 물었대요. 당신은 왜 안 나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대표님 예전에 제 아버지 수술비가 없어질 때 대표님이 아무 말도 없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님은요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다가 제 앞에서 처음으로 울으셨어요. 자, 네 번째 사람입니다. 뒤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 대표님은 잠시 물을 마시더니 네 번째 이야기를 당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변호사님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다시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표님은 잠시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웃음은요 고마움의 웃음이셨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난 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뭐 대표가 돈을 빼돌렸다, 곧 구속이 된다, 회사는 이제 망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엄청 빠르게 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변호사 일을 해보면 느끼는 게요 사람은 사실보다 소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때 당시 대표님 말로 돌아와서 대표님은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억울했지만 변명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예전에 거래처 사장이 대표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대표님 요즘 안 좋은 얘기가 많던데 라고. 그때 대표님은 조용히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끝인가 봅니다 라고요. 근데요 그때 거래처 사장이 말했대요. 아닙니다. 땡땡 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15년 같이 일했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때 당시 그 대표님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그 이야기 몇 달 뒤에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름을 지켜주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요, 사람이 평판이 법정이 아니라 없는 자리에서 교정되는 것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다섯 번째 사람입니다. 성공했을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대표님의 회사는 조금씩 살아났대요.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고요. 거래처도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문에는 또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해요. 형님 연락하려고 했는데 형님 요즘 바쁘셨죠? 라고 하면서요. 사실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쓴 웃음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변호사님,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변합니까? 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대표님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김밥을 사오던 친구는 달랐습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도 똑같았고요, 회사가 살아났을 때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대표님 생일에도 선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축하도 화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김밥 두 주였다고 합니다. 회사가 살아났을 때도 그냥 김밥 두 주를 가져와서 야, 밥 먹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요, 그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으면서요. 변호사님, 진짜 친구는요,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라고요. 여섯 번째 사람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대표님이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사실 회사가 망한 거는요, 남 탓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대표님이 자신의 잘못을 말씀하셨어요. 뭐 무리한 투자, 그리고 성급한 결정, 그리고 또 주변의 말을 듣지 않은 독단적인 판단, 이런 거요. 그걸 인정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도 한 사람이 곁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 이모는 대표님에게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대표님, 이번엔 대표님이 틀렸습니다 라고요. 대표님은 화가 났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임원이 뭐라 말했냐면요, 그래도 같이 해결합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난은 쉽습니다. 그리고요, 떠나는 것도 쉬워요. 하지만 함께 책임지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 순간에 대표님은 그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사람입니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그 대표님이 저랑 이야기를 하고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회사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돈도 다시 벌 수 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저 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 돈으로도 안 되더군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랐어요. 뭐 억대 사기를 당한 사람, 그리고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 친구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요. 그리고 반대로요,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난 사람, 신기하게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곁에는 항상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꿔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들 때도 같은 자리에 있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7가지의 사람이 나왔는데 그 7가지의 사람들이 중복이 된 거예요. 통틀어서 그 3명이 7가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의 처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휴대전화에 연락처에 몇 명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새벽 6시에 김밥 두 줄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찾아올 사람은 몇 명입니까? 라고요. 만약에요, 한 사람이라도 떠오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부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7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곁에 둬야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내가 가장 힘들 때도 평소처럼 대해주는 사람. 자, 두 번째, 내 기분보다 내 미래를 위해서 불편한 진실을 자발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름을 지켜주는 사람. 네 번째, 내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자, 다섯 번째, 도와주고도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내 잘못을 지적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7번째는요, 그 사람 앞에 서면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고 비겁해지고 싶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찾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습니까? 좋은 사람은요, 좋은 사람 곁에 남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결국 좋은 인간관계의 시작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꼭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라고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훨씬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늦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거로 마치겠습니다.